안녕하세요. 마지막 영상을 올린 뒤에 거의 한 반년 후에 지금 다시 영상을 올리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아카모르 카드 게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음, 그런데 이제 이 아카모르 카드 게임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 제 영상의 경우는 거의 이제 풀타임으로 그렇게 녹화를 하고, 그렇게 편집이 따로 되질 않는 관계로, 제가 음, 일단은 그 영상의 밑에 설명 부분에 그 중요한 포인트 부분을 시간과 함께 설명을 적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상이 너무 길어서 그렇게 좀 보기가 좀 그러신 분들은 어, 어, 거기에 그 설명에 있는 시간을 클릭하면 바로 그 장면으로 넘어가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사실 뭐 편집이나 자막이나 이런 걸 많이 달면 좋겠지만 그 사실 시간적인 한계로 인해서 뭐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것 자체가 뭐 많은 분들이 보고 뭐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게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즐겼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그런 이런 보드게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설명서를 읽고 배우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찍는 영상이다 보니 그 편집이나 이런 데 시간을 할애하기가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은 조금 편하게, 그래도 좀 덜 번거롭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방법을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게임은 뭐 일단 이 부분에서 뭐 간단하게 여러 가지를 내용을 먼저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 아시는 분은 뭐 아시겠지만 뭐 보드게임 쪽에서 워낙 유명한 게임이라서 그 판타지 플라이트 게임즈라는 이제 보드게임에 대해서, 그 보드게임 종류 중에서도 그 뭔가 이렇게 좀 스토리를 가지는 그런 형태를 띠는, 스토리를 진행하는 형태를 띠는 테마 게임이라는 그런 형태의 그런 종류의 게임을 많이 만드는 회사인데, 그 게임에서 이제 꾸준히 이제 발전이 되어 온 게임의 가장 최신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카모르 카드 게임이라는 것으로 이걸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 아카모르 카드 게임이라는 거는 이제 카드로 그 대부분의 것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좀 간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진행 방식 자체가 상당히 좀 보드게임, 그동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게임들을 내면서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는 그런 형태의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배경은 뭐 이제 고대 악신이 부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조사자 역할을 맡아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어, 인원은 1명에서 4명까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현재 여러 가지 많은 확장이 나와 있는데, 네, 그리고 어떤 조사자를 선택하고 내가 그 카드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카드 종류를 제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카드들 중에서 제가 원하는 종류를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진행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좀 보면 사실 그 카드 기능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효율을 많이 따지다 보니까 좋은 카드, 나쁜 카드 이렇게 평가가 많이 갈리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 사실 뭐 개인 취향에 따라서 진행을 한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될 것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카무로 카드 게임의 가장 본판, 첫 판, 이제 각 확장마다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달려서 나오는데요. 광신도의 밤, 그리고 그 광신도의 밤 안에는 세 개의 또 작은 주제들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합, 그리고 회합, 그리고 한밤에 가면, 그리고 지하세계의 포식자, 이렇게 세 가지의 작은 또 소주제들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광신도의 밤부터 해서 쭉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미리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약간은 아무래도 시나리오로 흘러가는 게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의 스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최대한 진행하면서 이제 줄거리는 최대한 안 노출이 되게끔 최대한 그냥 이런 게임이 있다는 느낌과 이런 게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뭐 아카모로 카드 게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렇게 거의 절판되다시피 하고 또 재생산의 기미가 당장은 없다 보니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임이 어떤 시기로 흘러가는구나라는 맛배기만 좀 보여드리려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카드 게임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많이 있긴 한데요. 왜냐하면 구하기도 힘들 뿐더러 현재, 그리고 또 중고가를 기준으로 중고를 구한다 해도 중고가 기준으로 뭐 상당한 금액을 요구합니다. 보통 이제 여러 가지 확장들이 많이 나온 상태, 뭐 그런 확장들을 전부 포함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부담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사실 이 게임 자체도 좀 약간은 좀 중간에 까다로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잔규칙이라고 하죠. 잔룰. 그런 것들을 좀 익히기가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지방에다가 뭐 나이도 있다 보니 사실 좀 같이 플레이할 사람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래도 뭐 어떻게 기회가 돼서 저도 다른 분에게 조금 이 규칙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배우게 돼서 그래서 좀 많이 좀 그나마 이렇게 규칙에서 조금 이해를 하게 돼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상당히 좀 접근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최대한 스포일러가 안 되게끔 최대한 신경을 써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아카모로 카드 게임 중에 아카모로 이제 판타지 플라이트 게임즈에서 이제 크툴루 신화를 배경으로 해서 나온 게임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크게 이제 보통 보면은 흐름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뭐 진행자들이 이제 진행을 하고 그다음 뭐 괴물도 움직이고 막 신화 단계가 일어나고 막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게임 같은 경우도 처음에 신화 단계 그다음으로 네. 막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신화 단계, 조사자 단계, 그리고 막 근데 첫 번째는 신화 단계를 건너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다음에 조사자 단계, 그 다음은 괴물 단계, 정리 단계, 신화 단계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 먼저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이 이제 조사자를 고르는 건데 여러 가지 조사자가 있습니다만 보통 이제 조사자 종류도 보통 한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카테고리로 5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조사자들이 있는데 수호자, 이건 전투를 담당하는 친구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 조사자, 탐구자는 보통 이제 게임의 목적을 진행하기 위한 조건인 이제 조사 토큰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무법자, 생존자, 신비주의자가 있는데 무법자, 생존자, 신비주의자는 약간은 좀 딱 정확하게 설명드리긴 힘들지만 약간 좀 더 약간 조금 복잡한 느낌의 그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기는 그렇고요. 게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목적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적을 빨리 좋은 쪽으로 효과를 그러니까 지금 게임을 보시면 이제 주요 목적이라는 것이 있고 주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건은 약간 시간의 흐름 같은 느낌, 계속 그렇게 게임 내에 그런 시간의 진행, 약간 그 시간을 진행하면서 안 좋은 효과가 발동하는 일종의 그 타이머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그 조사자들의 목적은 빨리 주요 목적을 진행을 해서 그 게임을 빨리 좋은 쪽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보통 보면 이제 조사자들이 이제 모아서 이것을 진행을 시키는데, 그렇기 때문에 게임의 가장 핵심은 그겁니다. 조사 토큰을 모아야 됩니다. 근데 조사 토큰을 모으는데 필요한 능력에 특화되어 있는 보통 캐릭터들이 변칙적인 것도 있지만 탐구자, 그리고 신화 단계의 이런 카드들이 공개되면서 괴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괴물들을 싸워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탐구자는 조사 토큰을 잘 캘 수 있게 지식에서 굉장히 능력이 좋지만 반대로 전투에는 취약하기 때문에 전투를 맡아줄 캐릭터가 보통 수호자라는 전투 캐릭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무법자나 혹은 무법자, 생존자, 그리고 신비주의자, 이런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약간 이 핵심적인 그런 능력에 비해서 좀 번외적인 느낌. 그래서 무불자 같은 경우는 약간 보통 이제 제가 그냥 저도 아카모르에 대해서 사실 깊이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냥 받은 느낌으로 그냥 틀릴 수 있지만 받은 느낌을 말씀을 드리자면, 무불자 같은 경우는 좀 보통 보면 돈을 가지고 좀 많이 이렇게 저렇게 진행을 하는 느낌이 강하고요. 그 조사나 이렇게 이런 양쪽에 한 군데 특화되어 있다고 하긴 힘들고 약간은 좀 애매합니다. 그런 부분이 애매하고, 생존자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이제 좀 버닝카드에서 끌어쓴다든가 약간 변칙적인 그런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신비주의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우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렇게 좀 카운터를 치는, 그걸 방비를 하는 그런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그렇다고 아예 조사나 전투를 안 할, 못하는 건 아닌데 약간 그런 쪽에 특화되어 있는 건 아닌 그런 느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할 때 사실 혼자서도 1인 조사자를 하나 들고도 진행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보면 조사자 하나를 들고 진행을 하면 보통 한쪽에 특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뭔가 이게 좀 효율적이지 않고, 사실 좀 진행에 있어서 1인풀 같은 경우 조사자 하나를 들고 하면 약간 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조사자에 따라서 약간 조사와 전투를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그래도 이렇게 좀 진행이 있어서 많이 좀 쉽지 않은, 자체적으로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게임 자체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도 이렇게 결국에는 그 뭔가 불이익을 받고 이제 게임이 점점 어려워질 뿐이지, 결국은 어찌됐든 간에 끝까지 갈 수는 있습니다. 보통 끝까지 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보통 1인풀인 경우에 가장 기본적인 전투와 조사를 좀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두 가지 캐릭터를 들고 시작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로렌드 뱅커스라는 전투 캐릭과 레스오피라는 조사 캐릭을 두 개를 들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보면 덱을 구성할 때 그 캐릭터의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덱을 미리 구성을 하고 시작을 하고요. 네, 이렇게 덱을 미리 준비를 합니다. 보통 조건이 약간씩은 다르기 때문에 그 조건에 대해서는 너무 세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이렇게 덱을 미리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기본적인 그런 캐릭터마다 들어가 있는 약점이 있는 반면에 또 그것 외에도 캐릭터 고유의 약점이 하나 되게 섞여 들어가고요. 그 다음으로 또 이제 무작위로 또 약점이 하나 더 섞여서 들어갑니다. 네, 무작위로 섞여서 들어가는 약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팅을 위해서 그 무작위 약점을 각각 하나씩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아카모르 카드 게임 같은 경우는 앱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어 가지고 무작위 기본 약점도 하나씩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로랜드부터 무작위 약점을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응? 네, 다리 부상이 나왔네요. 다리 부상은 P1점처럼 다리 부상을 하나 넣겠습니다. 이 다리 부상은 다리 부상은 이동이나 후퇴 회피를 한 번만 자기 차례 한 번만 수행할 수 있는 것 같네요. 근데 회복을 시켜서 이거를 다리 부상을 치료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회복처럼 치료해서 다리 부상을 빼버릴 수가 있습니다. 1점으로 간주해서 치료가 가능한 그런 형태고요. 네. 또 이제 렉스 머피의 약점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오, 8부상이 나왔네요. 팔부상은 전투 또는 활성화 행동을 수행할 때 한 번씩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걸 섞어 놓고요. 네, 요게 이제 지금 카드 셔플기인데 조금 이용해서 약간 소리가 좀 나지만 이용해서 가끔 이렇게 셔플기가 걸리기도 합니다. 네, 그래도 좀 편해서 셔플기를 섞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섞어주고 이렇게 해서 섞어주고요. 자, 그 다음으로 렉스 머피도 부상을 넣어서
네, 약점을 하나 넣어서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리건 처음 시작할 때 이제 한 번을 이렇게 먼저 핸드헤드를 5장을 뽑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1인 2역이라 어쩔 수가 없지만 원래는 서로 그 손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먼저 5장을 뽑습니다. 5장을 뽑아서 약점을 제외한 5장을 뽑습니다. 그래서 둘, 셋, 넷, 5장을 뽑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시작을 할 때 이제 이렇게 한 번 쓰고 카드가 버려지는 게 있지만 영구적으로 놓는 카드들이 있는데 흔히 칭하는 얘기가 자산이라고 합니다. 이 보통 시작할 때 자산을 먼저 놓고 시작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가능한 한 처음 시작할 때 자산은 들고 시작을 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 뽑은 5장 중에 약점과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카드들을 빼고 그 장수만큼 다시 뽑습니다. 이렇게 뽑아주고요. 그리고 나면 빼놨던 카드들을 다시 섞어줍니다. 이렇게 섞어주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추가로 계속 쓸 덱이기 때문에 자리에다가 놓습니다. 놓고 네, 이렇게 그리고 자원을 자 여기서 원래 컴포는 아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게임을 위해서 마련한 컴포를 써서 자원을 5개를 올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자원 5개를 올려놓고요. 마찬가지로 렉스 머피 또 먼저 하나 둘 셋 넷 5장을 뽑고요. 자산이 하나만 나왔기 때문에 4개는 빼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핸드에 이렇게 들렀다고 치고 이거는 다시 섞어줍니다. 섞어주고요. 섞어서 자 덱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핸드에 이제 5장을 들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누가 먼저 하든 사실 크게 상관은 없고요. 네. 순서는 사실 상에서 정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소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서재라는 장소에서 시작을 하고요. 일단은 여기서 보면 위에 이렇게 열쇠 모양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비공개된 장소라는 뜻이고 이거를 누군가 조사자가 한 명이 들어가게 되면 공개를 하게 됩니다. 공개를 하면 이쪽에 장막갑이라고 해서 먼저 오른쪽을 보시면 이렇게 조사자 모양이 있고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자 수를 곱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총 조사 토큰이 있어야 되는데 조사 토큰 대신에 요거를 조사 토큰 대신에 요걸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가 놓이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 조사 토큰을 캐기 위한 값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값이고요. 이따가 다시 캘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게임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무조건 조사 토큰을 캐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탐구자가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탐구자도 마찬가지로 아까 시작할 때 자원을 5개를 받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원을 5개를 꺼내고요.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내가 여기 왼쪽 상단에 보이는 숫자가 일단 내가 이 자원을 이 카드를 쓰기 위한 비용입니다. 비용이고 그래서 일단 자 게임 방법은 조사자 때 진행하는 그런 방법은 행동이 3개가 주어지고요. 자기가 원하는 행동을 하면 됩니다. 뭐 행동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전투도 있고 뭐 이렇게 조사라고 해서 이걸 캐는 것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때그때 맞춰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면 또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렉스 모피로서 행동을 하자면 일단 2원을 내고 손전등을 하나 내려놓습니다. 이 자산 2원을 자원 2원을 내고 2원을 또 이제 손전등이라고 해서 조사할 때 이렇게 장막값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모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1행동을 한 상태고 일단은 일단은 추론이라는 카드를 써서 두 번째 행동으로 추론이라는 카드를 써서 이쪽에 이 장소에서 조사 토큰 하나 캐도록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능력 카드라는 거는 여기 옆에 있는 요 카드도 그 마크도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이벤트 같은 경우는 요 마크를 쓰든 요 능력을 쓰든 둘 중 하나인데 능력이라 카드라는 거는 요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능력이 4에 이걸 합쳐서 5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성공하면 추가로 장소 조사를 하면 추가로 단서를 하나 더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큰을 뽑게 되는데요. 보면은 랜덤으로 토큰을 뽑게 됩니다. 토큰의 결과에 따라서 성공을 하거나 혹은 실패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토큰을 뽑기 위해서 토큰을 뽑는 네. 토큰을 일단 뽑겠습니다. 그래서
자, 스토리를 경험하고 이 난이도가 보면 쉬움과 보통 어려움 전문가에 따라서 이렇게 그 구성되는 네, 그 이 뭐라 해야 되죠? 그 구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토큰 구성이 달라지게 되는데 쉬움 같은 경우는 너무 쉽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일단 보통 제일 무난한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으로 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보면 이제 혼돈주머니 뽑기를 이렇게 앱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토큰 뽑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지금 현재 5고 2기 때문에 3의 차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만약에 장막값에다가 이 토큰의 값을 합쳐서 그게 그것보다 이렇게 시도를 한 그 능력값이 높거나 같으면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단 그래서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일단은 마이너스 2가 나왔으면 자 이렇게 하면 장막값 2에 2를 더해서 4고 렉스 머피 기본 지식이 4인 상태에서 그 추론의 능력으로 하나가 더해지기 때문에 5. 그래서 장막값과 요걸 토큰의 값보다 약간 1이 높기 때문에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하게 되면 이 그런 추론의 카드 효과로 단서를 두 개를 캐오게 됩니다.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고요. 자, 일단 1행동, 2행동까지 했고요. 일단 2행동까지 한 상태고 자, 그 다음으로 마지막 행동을 하나를 이 조사 토큰을 하나를 더 캐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쓴 카드는 이렇게 버려지게 됩니다. 버려지게 되고요. 일단 덱이 다시 섞일 때까지는 버려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일반적인 걸로 조사를 한번 더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 탭하면 결과가 나오고요. 해골이 나왔는데 해골은 위치 한정수에 있는 구울의 적의 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울이 없어서 0입니다. 0이고 2니까 4. 렉스 머피는 4. 그래서 성공을 해서 이렇게 하나를 더 가져오고 자, 렉스 머피의 차례는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로랜드 뱅크스가 3번을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랜드 뱅크스 같은 경우는 전투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무기를 좀 많이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시간 있을 때 무기를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상물자를 써서 자원을 먼저 3개를 획득합니다. 획득을 하고 획득을 1행동으로 획득을 하지만 일단 또 써야 되기 때문에 이 2개를 내려놓을 거라서 네, 이렇게 내려놓게 되면 행동은 다 썼고요. 행동은 다 썼고 행동을 다 썼고 총 7원을 내야 됩니다. 7을 내야 돼서 이렇게 빼고요. 빼주고 다음에 여기 권총 같은 경우는 총알을 표시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4개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약간 전투에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게 자 이렇게 해서 행동이 다 끝났습니다. 행동이 다 끝났으면 그 다음 괴물 단계 괴물이 있다면 괴물이 움직이는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네 괴물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괴물 단계는 건너뛰고요. 적 단계는 건너뛰고 자 그래서 정리 단계 행동이 초기화되고 모든 것들이 처음으로 돌아가고요. 처음 상태로
돌려주고 손에 들 수 있는 카드 장수는 8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서 덱에서 카드 한 장을 더 추가로 뽑고요. 뽑고 그 다음 자원을 하나씩 얻습니다. 정리 단계가 끝나고 그 다음으로 신화 단계를 진행을 합니다. 신화 단계 먼저 로랜드 뱅커스 시끄러운 소음 네 요렇게 퐁 이렇게 나왔는데 얘는 이번 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이번 차례에는 자산이나 이벤트를 플레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제약이 걸리고요. 자, 그 다음으로 렉스 머피. 자, 이렇게 의지 테스트를 합니다. 의지 테스트를 해서 조종하는 자산을 버려야 되거나 자산을 버릴 수가 없으면 피해를 2를 받는데 지금은 자산 종전등이기 때문에 손전등이 버려지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아직 쓰지도 않은 건데 타격이 너무 커서 어떻게든 좀 막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보호의 진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자원을 하나를 쓰고요. 이벤트를 카드를 써서 폭로 카드를 취소합니다. 폭로 효과를 취소합니다. 취소시키고 그 대신에 공코를 1 받습니다. 공코를 1 받고요. 네, 이렇게 해서 자 신화 단계 끝났고 다시 또 렉스 머피가 먼저 해야 되나? 네, 그래서 렉스 머피가 또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원을 내고 돋보기를 깝니다. 깔고 이행동제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요번엔 지식을 플러스 1을 얻으니까 총 5고요. 혼돈 주머니에서 토큰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합하면 2고요. 돋보기 능력을 포함해서 총 5기 때문에 성공을 해서 이렇게 하나 더 얻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일단 보통 이제 상황에 따라 조건이 주어지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진행을 하면 지금 추가적인 목적을 진행하기 위한 조건이 조사자마다 2개, 2명이니까 2 곱하기 2 해서 4개가 모아졌기 때문에 지금 바로 진행을 원하는 시점에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바로 지불을 하고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되면 카드가 주요 목적이 다음 카드가 나오게 되고요. 혹은 성공 달성을 했으면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뒤를 읽어보고 그대로 지시에 따르면 됩니다. 그래서 서재는 치워지고요. 그 다음으로 플레이 영역에 또 새로운 장소가 나오게 됩니다. 또 이렇게 새로운 장소가 등장을 하고요. 모든 조사자가 또 새로운 장소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보시다시피 요거는 조사 토큰이 없고요. 네, 장막값은 1입니다. 이렇게 놓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행동이 하나가 남았는데 조금 움직이는 이게 전투가 약하기 때문에 움직이기는 조금 위험한 감이 있어서 카드를 한 장 더 뽑고 마지막 행동을 끝내겠습니다. 끝내고 다음으로 이제 로랜드 차례인데 일단은 셋 중에 하나를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현재 이동할 수가 없어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해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1행동으로 이동을 합니다. 들어온 후 피해 1을 받습니다. 피해 1을 받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조사 토큰이 인당 2개씩 총 4개가 됩니다.
근데 와 장막값이 4라서 상당히 높네요. 이동을 했고요. 일행동. 장막값이 너무 높아서 네 이거는 저 뱅크스가 찾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고, 예, 그 다음으로 지금 뱅크스 같은 경우는 자산이나 이벤트를 플레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뭔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장소 갈 때는 보통 새로운 장소로 갈 때는 그 행동을 아껴두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행동을 아끼기도 조금 애매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들어간 후에 공포를 1 받고요. 그리고 조사 끈이 총 4개가 모이고 장막값은 1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전부 다 끝났고 적은 없고, 그러면 이제 정리 단계를 해서 자, 카드를 한 장씩 더 받고요. 자원도 하나씩 받습니다. 자, 그리고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신화 단계 로렌드 뱅크스부터 고대 제가 아까 착각하고 깜빡했는데요. 파멸 토큰도 하나씩 놔야 됩니다. 지금 파멸 토큰이 놓는 시점은 일단 지금 파멸 토큰을 놓으면서 시나리오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원래는 요거에 파멸 토큰을 놓는 게 그 신화 단계 첫 번째에서 첫 번째에서 요거를 놓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파멸 토큰 2개째 놓인 게 맞고요. 응? 세 번째인가? 첫 번째. 하나, 둘, 셋. 네. 지금 신화 카드가 2장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첫 라운드였고요. 이번이 두 번째 라운드. 자, 그래서 카드를 공개를 합니다. 아니구나. 맞네. 2개만 나왔기 때문에. 자, 갑니다. 고대의 악이라고 해서 네. 이렇게 요거는 자, 요 시끄러운 소음도 이제 라운드가 끝났기 때문에 버려지게 되고요. 조건에 의해서 고대 악에 의해서 파멸 토큰이 하나 더 놓이면서 이렇게 사건에 대한 그런 조건이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사건이 추가로 진행을 하게 되고 뒤집어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 조사자는 대표 조사자에게 이제 불이익이 좀 가는데요. 저기도 버리거나 공포를 2 받겠습니다. 2를 받고 네, 지금 상태에서 이제 일단 롤링 뱅커스는 받았고요. 다음으로 자, 으스스한 한기. 네. 네, 요거는 뭐 그냥 크게 데미지가 없어서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좀 덜하기 때문에 굳이 이거 방어하기도 힘들 뿐더러
네, 그냥 하겠습니다. 해골. 고울의 수기 때문에 0입니다. 0이고 3이고 폭로는 요거는 4를 테스트라는 거라 실패했습니다. 실패해서 돋보기를 버립니다. 들고 있던 돋보기를 버리고 네. 자, 됐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시작인데 첫 번째 행동으로 돋보기를 깔고요. 두 번째 행동으로 예, 답을 구하다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1원을 내고 답을 구하다를 사용을 해서 요거는 여기서 조사를 해서 성공하면 옆에 있는 단서를 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렉스머피는 4에다가 돋보기까지 5인 상태고 1이니까 어지간하면 성공입니다. 마이너스 4가 나왔지만 예, 1, 4, 5, 5 렉스머피의 능력치도 지금 현재 5기 때문에 성공을 해서 네, 하나를 가져오게 됩니다. 단서를 캐고요. 그 다음으로 마지막 행동으로 일단 카드를 한 장 더 뽑고 끝내겠습니다. 아니다, 자살 거네. 카드를 한 장 더 뽑고 끝내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로랜드 뱅크스. 일단은 자산을 내려놓고요. 네, 2원을 써서 자산을 내려놓고 그 다음으로 장원을 캐두겠습니다. 장원을 캐겠습니다. 일단은 네, 자원 캐기를 시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로렌트 뱅크스는 3이고 1이니까 2차입니다. 0 성공해서 단서를 하나 캐옵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 행동으로 한 번 더 단서를 시도하겠습니다. 0 성공해서 단서를 하나 캡니다. 자, 끝났고요. 적은 없는 거고 이제 정리 단계 카드 한 장 받아오고요. 자원을 하나씩 받습니다. 신화 단계를 진행하겠습니다. 파멸 토큰을 하나 놓아주고요. 자, 카드를 뽑습니다. 자, 부패한 시체 의지 3 테스트. 지금 공포가 지금 2만 남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능력 카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배짱이라는 카드를 사용해서 네, 총 의지가 5입니다. 그리고 폭로 테스트는 3이고요. 네, 보시다시피 요게 요거는 무조건 실패입니다. 무조건 실패라서 폭로값으로 그 정신력을 데미지를 마이너스 3을 주는데 현재 지금 공포를 3을 받은 상황이라서 5가 되면 죽게 됩니다. 일단 죽게 되는데 물론 이렇게 게임을 끝낼 수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만약에 지금 이렇게 로랜드 뱅크스가 죽어버린 상황이면
사실은 렉스 머피가 상당히 지금 전투에 대해서는 대비가 사실 크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괴물이 나왔을 때 어려운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무시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 한 번만 지금 그냥 진행을 하려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일단은 한번 롤백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가 나왔으면 지금 로렌드 뱅커스의 합도 5고 네, 얘 같은 경우 합이 참 토큰이 아니구나 이게. 마이너스 2니까 네, 사실 그 마이너스 5 얘도 마이너스 5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동률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성공하면 카드 한 장을 뽑습니다. 그래서 한 장을 뽑고요. 외장 카드는 버립니다. 버려주고 네, 이렇게 해서 신화 단계가 또 끝났고요. 또 다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카모로는 그래서 저런 것 때문에 촉수 토큰 때문에 방심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되고요. 자, 그래서 내려갑니다. 일단은 1행동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 2원을 내고 자산을 써서 미술대학생을 내려놓는데 위치에서 장소를 단사를 하나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2원을 내려놓고 발견을 하기 전에 자 여기서 1원을 내서 렉스머피의 능력을 씁니다. 그래서 아니구나 이거 가진 단수구나. 이게 아니네요. 그냥 2원을 내고 네 여기서 단서를 캡니다. 캐고 이 행동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마지막 행동으로 네 손전등을 써서 장막값을 2를 낮추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2고 5라서 돋보기에 가고 본인의 고유 능력을 해서 옵니다. 5로 일단은 네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동했고 마지막으로 네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끝났고요. 로랜드 뱅커스 같은 경우도 네 일단은 다락방에서 다시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행동으로 자원 캐기를 시도하겠습니다. 근데 1이고 로랜드 뱅커스의 지시가 3이라 2차이 0이라서 성공. 단서를 캤고 한 번 더 시도하겠습니다. 해골은 구울이 없기 때문에 성공입니다. 0이라서 성공. 자 이렇게 돼서 6개가 모였기 때문에 근데 로랜드 뱅크스의 행동 하나만 남았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감이 있는데 네, 일단은 이동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행동으로 자 끝났고요. 정리 적이 없기 때문에 정리 핸드에 하나씩 들고 다음으로 자 카메라 올리고 로랜드 뱅크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소음이 붙었고요. 이거는 약간 제약 같은 겁니다. 자 공포의 얼어붙다. 자 둘 다 제약이 붙었네요. 자 이제 게임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자 이제 목적을 수행을 하겠습니다. 총 6개가 모였기 때문에 자 조사권 6개를 써서 네 목적을 수행하겠습니다. 수행을 해서 거실이 공개 거실이 이제 장벽이 사라졌고요.
자, 그 다음에 거실에 리타 챈들러라는 등장인물이 나오고 복도에 출연합니다. 예, 구울 사제가 복도에 등장을 하는데 등장하자마자 네, 이렇게 그 뱅크스와 교전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됐고요. 구울 사제의 라이프는 생명은 조사자가 이게 저게 그런 생명력인데 5에다가 조사자 개수만큼 곱하니까 얘는 지금 10개입니다. 체력이 10이고요. 10이고요. 일단은 구울 사제가 교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렉스모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괴물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조금 저 캐릭터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단 공포에 얼어붙다는 이동 전투 회피 중 하나 수행할 때 행동이 하나가 추가로 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동을 첫 번째 이동을 할 때 이 행동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행동 이동하고 끝이고요. 당시 차례 끝에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의지 테스트. 얘도 3이고 렉스모피도 3인데 네. 이게 의지는 도움이 될 만한 게 없구나. 네, 일단 여기서 어쩔 수 없이 네 끝나고요. 의지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이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그 의지 테스트를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0입니다. 그러면 성공을 해서 렉스의 의지값이 3이고 지금 공포 어렵다 이거의 조건이 3이기 때문에 동급이면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풀리고요. 일단은 제압이라는 거를 쓰면서 자, 보통 자산이나 이벤트는 할 수 없지만 능력 카드이기 때문에 쓸 수가 있어서 네, 능력 카드까지 사용을 하고 4호 구경 자동 권총으로 네, 탄약을 쓸 필요가 없겠는데 왜냐면 지금 마테체를 써서 네, 어차피 두 개가 능력이 똑같아서 네, 마테체로 전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압을 사용을 해서 두 개가 더 포함이 돼서 플러스 1, 플러스 2, 총 3, 3뎀이 더 들어갑니다. 3뎀에 기본적으로 4 합해서 총 7입니다. 그리고 골사제는 힘이 4기 때문에 3 차이가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성공을 했고요. 자, 그래서 제압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버리고 이걸 성공을 하면 카드 한 장 뽑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로 일단 2뎀을 줍니다. 일단 2뎀을 주고 네, 카드 한 장 뽑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공격을 합니다. 자, 무자비한 두 번째로 행동으로 무자비한 일격을 씁니다. 그래서 총 2가 더 더해지고요. 총 6입니다. 그래서 2차입니다.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때리는 걸 실패했고요.
마지막 행동으로 한 번 더 능력 카드를 씁니다. 그래서 똑같이 2차의